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팀 러머스저 책세상 출판의 툭하면 기분 나빠지는 나에게란 책입니다. 개나리의 벚꽃이 만개하는 요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으로 외출하기 힘든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아마도 불안과 지루함일 것입니다.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에 들기 쉬운 시기에 좋은 책을 읽으시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에게 음식과 여러 생필품을 전해주시는 택배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책의 제목을 봐서는 우울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부정적인 감정인 슬픔, 불안, 분노, 죄책감, 질투, 지루함, 고독 그리고 고통의 감정을 어떻게 긍정 에너지로 승화해서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발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느끼고 변화하는 감정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화되는 것일까요? 뇌의 진화 과정에서 후기에 생겨난 이른바 신피질인 대뇌는 초기에 형성된 원시뇌를 덮고 있으며 우리들이 높은 수준의 업무들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면에 이른바 파충류나 포유류의 뇌로 불리는 원시뇌인 변연계는 주로 생존의 필수적인 본능적 프로그램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거북 새끼들이 알에서 깨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바다로 돌진하는 것이 좋은 예지요. 이런 인간의 원시적인 뇌의 중심에는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호두 크기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공포, 분노, 성욕, 배고픔, 갈증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개인의 전반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경험과 그때마다 시상하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기억 저장소에 쌓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른바 파페츠 회로라고 해서 해마, 뇌공, 유두체, 시상 전액, 대상회로 다시 해마로 이어지는 너무 의학 용어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런 뇌 연합 구조에 의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매우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결합 중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나도 기억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출생 전부터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본능 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나 기억의 조각들을 기억 저장소에 저장하고 이를 감정과 결합시키고 다시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순간들마다 예전의 감정들과 결합된 기억이 떠오르고 때로는 즐겁기도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감정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따라서 슬픔, 불안, 괴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힘들어서 이 책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정상인입니다. 이 책은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감정들에 대한 해석과 이를 어떻게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다음으로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을 특정한 직업군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훈련관, 동기유발자, 감시자, 개척자를 들어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불안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안을 극복하는지 궁금하시죠? 약간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읽으면서 요즘 저의 불편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슬픔, 질투, 지루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자의 주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더 와닿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슬픔, sadness입니다. 2015년 픽사에서 제작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기억하시죠? 영화에서 11세 소녀 라일리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5감정이 나오는데요. 기쁨은 라일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슬픔을 통제하고 라일리에게 영향을 못 끼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서 고군분투한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 슬펐던 기억들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더욱 행복하게 느껴주니까 결국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하여 라일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슬픔을 겪어야 하면 행복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터의 의무병이 슬픔이라는 내면을 보호해주고 든든한 간호사가 삶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진실로 통하는 창을 통해 슬플 때 세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천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슬픔이 연민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불꽃의 파수꾼을 통해 이별이나 사별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체화하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영혼의 조각가가 이러한 슬픔을 마침내 새로운 기쁨을 이끌게 만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그런 반면 슬픔은 흔히 우울과 혼동하기 쉬운데요. 임상적으로 우울증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거나 일상적 활동에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한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투, env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투는 분노와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7대 죄악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끼는 질투는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입니다. 누구나 페이스북에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 중 행복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게시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남들은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질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악에 있는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분노이고, 경쟁적 질투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시기가 아닌 감탄, 동경 및 존중을 이를 통해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한 동기 유발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단계별로 인간의 욕구를 제시한 Hierarchy of Needs, 즉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인 생리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안전 욕구가, 다음으로는 집단에 귀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애정, 소속 욕구, 좀 더 성장함에 따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존경 욕구를 추구하고 마지막 정점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것마저 벗어나면 자기 초월 욕구라고 해서 타인,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욕구 단계에 계신가요? 저는 애정 소속 욕구 단계에 많이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시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법한 부정적 감정인 지루함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루함은 다른 말로 좌절, 지겨움, 슬픔, 역겨움, 무관심, 냉담함, 답답함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루함이 뜻밖의 새롭고 창의적인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소설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들판에서 아무 할 일 없이 너무 지겨워하다가 시계를 가진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따라 신기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고 지루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초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이 지금 하는 일이 먼 훗날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슬픔, 불안, 분노, 죄책감, 질투, 지루함, 고독의 감정까지 읽어왔다면 이들 부정적인 감정들의 정점에 있는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은 결국 나머지 7개의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최후의 한 방이라고 볼 수 있죠. 고통의 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극복되어 나가는지 설명해줍니다.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문단도 고통편에 나오는데요. 스테펜 조셉의 깨진 꽃병 이론입니다. 트라우마나 불운한 사건 후에 경험하는 오히려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깨진 꽃병은 절대로 그전처럼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슬프게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러한 깨진 조각들을 이용해서 다른 조각품, 모자이크, 예술품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비유가 적절한 듯합니다. 이별, 상실, 실패 등으로 인한 고통을 오히려 희망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을 더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의 서문의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을 마치 정답지처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슬픔이 본질적으로 사랑과 관심의 표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불안은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경고장치다. 분노는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음을 알려주는 도덕적 감정이다. 죄책감은 우리가 자신을 실망하게 했다는 의미고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질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해 준다. 지루함은 창의성과 자기 초월에 이르는 길일 수 있다. 고독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기 충족을 가르쳐준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가지기 쉬운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승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긴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요.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